평촌에서 사무실 알아보고 계신가요? 평촌은 대부분 지식산업센터, 줄여서 지산이라고 부르는 건물들이 많은데요. 일반 오피스 빌딩이랑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모르고 계약하시면 입주하고 나서 당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한 가지는 모르고 가시면 계약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꼭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촌에서 사무실 전문으로 중개하는 집사임당입니다. 오늘은 평촌에서 사무실 계약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한 5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5가지, 관리비, 부가세, 원상복구, 주차, 인터넷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평촌 사무실 시장이 일반 오피스랑 가장 다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관리비예요. 평촌은 대부분 지식산업센터, 즉 지산입니다. 대부분의 지산은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임대 빌딩처럼 임대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정하는 게 아니라 관리 규약에 따라서 관리비가 책정돼요. 아파트 관리비 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촌 지산 기준으로 보면 분양면적 평당 6,000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건물에 따라서 조금 더 비싼 곳도 있고 조금 더 저렴한 곳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분양면적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실평수가 아니라 분양면적이에요. 보통 전용률이 50%니까 전용면적 25평이면 분양면적 50평이고 일반 관리비가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 나오는 구조죠.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는 쓰시는 만큼 별도로 청구됩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중개사에게 꼭 관리비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어떤 것이 포함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부가세인데요. 부가세는 임차인분이 임대료에 추가로 내셔야 하는 비용입니다. 월세 10%를 더 내시고 임대인이 그 부가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매달 110만 원을 입금하시고 임대인은 부가세 1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드리는 구조입니다. 일반 과세자이시면 사업자 등록하시고 이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어서 실제 부담은 거의 없지만 간이과세자이시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확인하실 때 임대료가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꼭 보세요. 세 번째는 원상복구인데요.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원상복구는 말 그대로 내가 들어갔던 시점 그대로 복구해서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들어가서 설치한 것들, 칸막이, 쌓인물, 인테리어, 못 박은 자국까지 이런 것들 나갈 때 다 원복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설치한 시설물이 사무실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상의하셔서 원복 안 하고 그대로 두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잘 만들어 놓으셨다거나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다음 임차인 받는데 유리한 경우죠. 그래서 임대차 끝나기 전에 임대인분이랑 꼭 미리 협의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 두고 가도 될까요? 한 번만 여쭤보셔도 원복 비용이 꽤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실 때 팁 하나, 입주 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꼼꼼하게 남겨두세요. 나갈 때 어디까지 원복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저는 제가 계약해드린 고객사 입주하실 때는 꼭 사진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찍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보관하고요. 그 다음은 주차인데요. 주차는 건물마다 규약이 좀 달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형 평수는 보통 한 대가 무료고요. 나머지는 유료로 한두 대 정도 더 추가하실 수 있어요. 평수가 커질수록 무료 주차 대수도 많아지고 유료로 추가할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납니다. 대략적인 기준 말씀드리면 50평대 사무실이면 무료와 유료 합쳐서 4, 5대 정도 운영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건물마다 주차 관리 규약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든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관심 있으신 건물 정해지면 그 건물 관리실을 통해서 평형별로 주차 배정 기준 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손님이라면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 마지막은 인터넷인데요. 평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산이 많아요. 이 지산은 구내통신이라는 걸 씁니다. 빌딩 차원에서 통신 인프라가 정해져 있어서 통신사도 그에 맞춰서 정해져 있고 임차인분도 거기 따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통신사 못 쓰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 사용해보시면 인터넷 자체에 큰 불편함이나 별다른 이슈는 한 번도 없었어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곳에서 옮겨오실 때 일반 인터넷 약정이면 중도 해지 시에 위약금이 붙잖아요. 그런데 지산 구내통신은 건물 자체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옮겨오실 때도 별도로 위약금이 보통 면제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계약 전에 한 번 더 확인은 꼭 해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5가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평촌에서 사무실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입주 가능 업종 확인이에요. 보통 사무실이라고 하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곳은 업종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평촌은 지식산업센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산업센터, 즉 지사는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면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사는 아무 업종이나 막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주 가능 업종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주로 제조업, IT, 지식산업 기반의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업종이 많이 확대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표님 사업이 지산 입주 가능 업종이 아니면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찾으셔도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계약을 하면 오히려 더 큰일이죠. 그래서 어렵게 자리 봐두셨다가 마지막에 막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촌에서 사무실을 알아보시기 전에 내 업종이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일반 부동산에서는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산을 취급 안 해보신 중개사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지산은 업종 분류 기준이 따로 있고 산업 분류 코드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평촌 지식산업센터 전문으로 다룬 부동산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내 사업이 평촌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집사임당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영상 설명란에도 제 연락처 남겨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업종 정보만 알려주셔도 입주 가능 여부 바로 알려드립니다. 평촌 사무실, 평촌 지식산업센터 전문 집사임당 부동산 김혜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